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저는 1억이라서 실제 얘기 아빠랑 갔었거든요. 현금으로 2천만 원. 제가 대가 20만 원 받아왔어요. 그 돈은 계좌 여기로 얼마씩 보내달라 소문이 있었어요. 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약 유통과 성범죄,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인데요. 경찰 유착 의혹은 버닝썬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클럽 버닝썬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지금 클럽에 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출동 기록도 안 남겼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기록은 자동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녹음 기록이 남습니다. 네. 남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러면 그걸 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근데 이 거거든요. 기록이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인 신고, 실수. 그러니까 다시 가서 사실은 이것은 잘못 신고됩니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신고 자체를 없애버리는. 지금 신고 자체를 그랬을 없애버릴 수는 있는 건가요? 전산상으로는?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기록은 남죠. 남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오인 신고입니다 정도로 네. 전달을 했다고 하면은 네. 기록 자체는 있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기록. 그것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추정을 해보면 그거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클럽 버닝썬에서는 돈 많이 쓰는 VIP 고객, 일명 하이패스 고객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도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미성년자를 직접 응대하고 상황을 목격한 직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VIP 통로로 들어가는데 그 MD라는 사람이 나 믿고 뭐 입장시키라고 아예 안 하고 들어갔다가 메인 테이블에 12번, 13번 두 개를 잡았어요. 쌀 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비싼 한도는 없어요. 사설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냥 사복 입은 남자 두 분이 내리더니 공으로 된 호스 줄 그걸로 묶어서 실어서 막 갔어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 VIP 통로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그 메인 테이블을 두 개를 잡았다는 거예요. 메인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그 DJ 박스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하나 잡는데 보면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두 개 잡았으니까 뭐 1,200만 원에서 1,400,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곳인데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좀 웃기는데 아까 뒤에 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지구대가 아니고 사설 구급대가 와서 이 심군이라 그래요. 이 미성년자가 심군을 먼저 데려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빼돌렸다라는 건 아마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이제 정신질환자 이 대우를 해서 부모가 동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사실 정상적인 처리로 한다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아예 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던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게 뭐 클럽 쪽과의 어떤 얘기가 있었든지 아니면 부모 쪽과의 얘기가 있었든지 간에 신고가 돼서 미성년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적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 클럽 안에서 다쳤다거나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불렀다면 몰라도 그냥 미성년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사설 구급차가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이것도 좀 수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고를 했어요. 내 아이가 저 안에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 출입했다는 게 밝혀지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영업 정지 뭐 이런 명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버닝썬은 영업 정지 안 당하고 영업을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는 이렇게 되죠. 미성년자가 신고가 됐으면은 미성년자가 실제 왔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확인해야 거고요. 되고. 네. 그 안에는 CCTV라든가 아니면 출입 기록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목격자 증언 같은 걸 찾아갖고 실제로 있었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구급차가 왔었다고 하면 구급차의 번호를 찾아갖고 누가 데려갔는지를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해서 실제로 미성년자인 걸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 넘겨서 영업 정지든 뭐든 여러 가지를 행정 조치를 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네.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실제로 출입했는지 자체를 수사를 안 한 거죠. 안 해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절차가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뭐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이러니까 경찰이 분명히 뒤를 봐주고 있구나. 누구나 지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보 내용 들어보시죠. 현금으로 2천만 원. 제가 배달했습니다. 대표한테 20만 원 받아왔어요. 받아와 어디로 갈까요? 미츠카트 호텔 로비로 오세요. 그 돈은 계좌 여기로 얼마씩 보내달라 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냈네요. 돈을 보냈어요. 500, 100, 500, 300. 자, 버닝썬 대표 이모 씨에게 현금을 받아서 5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줬고 그중에 2명은 경찰이었다. 이게 지금 제보 내용인데 송금 내역도 남아있고 이거 관련된 카톡 내용도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찰이 유책됐다는 증거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이제 이미 경찰은 입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네. 뇌물 공여에 분명히 해당하는 상황이고 뇌물. 네. 경찰 같은 경우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게 미성년자 출입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작은 맥주집 같은데 하나도 미성년자 잘못 들어가서 신분증 확인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경찰, 검찰 수사받고 형사처분까지 받고 거기에 영업 정지 같은 거 맡게 되면 소상공인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막말로 망해버리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합격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배제해 주자, 사정을 봐주자 네. 이런 논의가 있을 정도인데 이게 미성년자 출입한 과정을 보면 그냥 덜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입금한 다음에 클럽 측과 다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걸 나중에 부모가 눈치를 채고서 연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단순하게 뭐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경찰에 연락을 받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출동도 하지 않고 사설보호 구급소 구구대원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서 그냥 데려갔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억 원을 입막음용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보자한테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거는 뭐 증거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증언 같긴 하죠. 그렇죠. 증언 정도인 거고 사실 네. 이것 자체가 범죄라기보다는 생각해 보시면 2천만 원을 지금 얘기가 나온 건 경찰 측에 제공된 게 2천만 원인데 네. 제보자에게 2억 원을 주려고 했다? 뭔가 균형이 또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훨씬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 사건이 그 미성년자 출입한 건에 대한 지금 그 무마하기 위한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에 클럽이 몇 개고 또 지금 몇 년 동안 영업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한 번만 있었을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수사가 좀 확대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광역수사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하고 클럽 사이 어떤 유착 고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전직 경찰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결고리, 네. 말하는 뭐 화장품 회사의 뭐 임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와갔는데요. 네.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분을 조사했다고 하고요. 화장품 회사의 임원이 전직 경찰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분이고 네. 그분이 이제 어떤 형태의 협력 관계를 했는지 네. 왜 그분과 돈이 관계돼 있는지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일종의 브로커 역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업주의 중간에 전직 경찰이니까 그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라고 하면 지금 강모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네. 연결된 돈의 관계 그리고 이분의 주변 계좌도 다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했다고 하면 분명히 돈 거래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회 몸통인지 아니면 더 큰 몸통인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통신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클럽만이 아니라 다른 클럽도 이 사람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기타 추적과 통신 수사 그렇게 되는 거죠.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른 클럽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경찰이 관련돼 있다면 다른 경찰이 관련돼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강모 씨가 근무했던 모든 곳을 다 뒤집니다. 연결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아까도 거니까. 보면은 5개 계좌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2개 계좌는 경찰인데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한테 주는 돈이었으니까 그 계좌가 경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있겠네요. 분명히 계좌추는 그 이만큼 쌓아놓고 다 일일이 뒤집니다. 계좌 추적할 때는 네. 아주 꼼꼼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근데 앞서 수사 상황을 보면 버닝썬이 지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를 하기 전에 자진 철거를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그건 겁니까? 자진 철거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가 범죄 현장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마음대로 자기가 철거를 합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CCTV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경찰한테나 다른 쪽에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걸 철거해 놓아서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이 최소한 전체적인 어떤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구 하나 나간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가구가 하나인지 실제로 거기에 어떤 증거가 있는 가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일부 가구는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경찰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좀 아니죠. 이미 지금 소홀히 한 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건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게 이 사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수 승리 씨가 이걸 뭐 저기 이사로 재직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은 승리 씨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소환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처음에 뭐 승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홍보만 맡았던 연예인으로서 역할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만약에 얘기했던 민사상 불법이나 이런 걸로 손해배상 책임을 하게 되면 뭐 관리자로서의 책임 같은 걸 물을 여지는 상당 부분 이미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퇴직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퇴직을 그때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이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그것과 형사상 처벌이나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무슨 관련 진술? 그러니까 무슨 진술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리 씨가 어떤 사건이든지 연루가 돼 있는 증거.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해. 왜냐하면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승리 씨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네, 나중에 그렇죠. 뭐가 나오게 되면 또 네.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승리 씨도 뭐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찰 측에서는 만약에 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마약 투약 여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겠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나오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울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유통 혐의. 이 부분은 지금 또 성폭행 수사도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성범죄 수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진술을 듣는 방법. 그러니까 신원을 먼저 파악하고 진술을 듣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JHB 수사는 사실은 유통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수사도 분명하겠지만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통선, 공급선, 핵심적인 건 그걸 찾아야지만이 이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안전정복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배사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